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1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뉴스들 다양한 소식들 많이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 실현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디지털 달러가 지금 민간 프로젝트로 출범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달러가 이제 CBDC로 발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들, 전망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비트코인의 가격 시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714달러 선에 머물러 있고요. 가격은 안정적으로 위쪽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뭐 조정이라고 할 만한 아직 그런 움직임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단에서 그 상승세가 아직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8,000달러 선으로 조정을 보이고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위쪽에서 계속 머물면서 또 힘을 축적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힘은 그 강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RSI는 살짝 지금 내려와서 70을 찍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그 암호화폐 이제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의 분석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비트코인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풀백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그 분석입니다.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은 지금 현재 가격 흐름들을 이 파라볼릭 채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형태가 이렇게 파라볼릭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나왔고 지금 현재에도 그 패턴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패턴,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 포물선 안에서 이 양 사이드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오버 익스텐션이 돼가지고 위쪽으로 상단으로 이렇게 삐죽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지금 15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 보라색 선이 이제 150주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을 과거에 2016년도에도 이걸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형태가 자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5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RSI도 지금 각도가 지금 6도 정도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 과거에 불장으로 가는 그 시점에서도 이 각도를 6도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도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맥디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에는 블리시 크로스오버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블리시 크로스오버가 이제 도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블리시 크로스오버가 도출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NT 선라이즈의 분석인데요. TNT 선라이즈는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 비트코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8,000달러 선에서 8,400달러 선 지지를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풀백을 한 다음에 지지를 받으면 추가적인 상승세, 10,000달러까지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금까지 이제 쭉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되돌림이 있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들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과연 이 시세 흐름대로 진행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 실현 가능할까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10만 달러를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한번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관 비트와이즈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조사 대상 415명의 금융 어드바이저 중 4%가 비트코인의 시세가 향후 5년 안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비트와이즈 보고서를 인용해서 5년 후에 비트코인의 시세에 대해 10,000에서 24,999달러를 예측한 응답자들이 37%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1,000에서 9,999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9%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10,000에서 24,000, 25,000달러 정도까지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블록스트림의 최고 경영자 아담 백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이 1,000달러 전망에 의구심을 보였고 1만 달러 상승론은 미친 소리처럼 여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10만 달러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심화로 10년, 20년 내 달러 가치가 지금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비트코인 성장 잠재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채굴장비 업체 카난의 쿵젠핑 이사장도 지난해 11월 8일 중국 우전에서 진행된 월드 블록체인 포럼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반감기는 하나의 상승 트리거일 뿐 상승 동력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을 기초 인프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중요한 이유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등 주요국 돈 찍어내기 경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 상승할 것이며 미국 달러가 붕괴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가격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이제 맥스 카이저고요. 그래서 이제 10만 달러를 전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10만 달러를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한번 시야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지금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소평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달러 겨냥 민간 프로젝트 출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CFTC 위원장과 엑센추어가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디지털 달러를 벌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방준비제도가 그 중앙은행 디지털 달러 출시에 아직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차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전 위원장을 역임했던 그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이분이 디지털 달러 출시라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혼자서 막 벽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자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한 지원자들이 아니에요. 디지털 달러 재단은 이미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에 지원을 확보를 했고, 지안카를로와 이제 엑센추어는 미국 달러의 토큰화를 통한 새로운 통화 개발을 위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안카를로는 이제 이 크립토 대디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암호화폐의 아빠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안카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연방준비제도의 다른 부채들과 공존할 토큰화된 디지털 달러의 촉매제가 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그는 디지털 달러는 또 새로운 디지털 세계 그리고 보다 저렴하고 빠르며 더 포괄적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결제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달러는 과거에도 이제 이 진행 사항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지금 유투데이 같은 경우 현재 알려진 바로는 디지털 달러 재단이 계획하는 새 디지털 달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진 않고 있는데 과거의 기사를 보면 이 미 연준 파월 의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달러 발행 검토 중이다. 실익은 불명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그 연구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이죠. 작년 11월 21일 날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은 중국 등 여러 주변국이 CBDC를 발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도 디지털 달러 발행의 비용과 실익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나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평가를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했고요. 만약 이게 실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달러 발행에 큰 또 물줄기가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조 맥켄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상 비트코인은 강세 패턴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틀 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9,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진단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필브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큰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펀드인 어댑티드 캐피털의 설립 파트너인 무하마드 마흐무도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들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변하면서 다들 긍정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톰 린던이라는 사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올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60%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톰 린던이라는 사람은 현재 ETF 트렌드의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자기가 이제 ETF에 관련된 또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ETF 승인 가능성의 근거로 드는 게 SEC의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 펀드인 NYDIG 비트코인 전략 펀드 승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 출시에 따른 비트코인 제도화가 가속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피델리티 등 전통 자산 플랫폼 내 비트코인 투자 통합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자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과의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ETF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ETF는 결국엔 승인이 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2020년이 될지 2021년이 될지는 정확하게 시기까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결국엔 이 트렌드는 이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파생 상품으로 ETF라는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시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드디어 황소의 낙관적인 신호가 감지되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 늘 상승세가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같이 상승세가 출현을 했죠.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승세가 나오면서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이제 긍정적인 평가는 아무래도 이제 포스로 전환되는 이더리움 2.0이 예정되어 있고, 여전히 생태계는 풍부한 개발자들과 뎁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이더리움 2.0이 나오지 않겠느냐를 많은 이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DeFi와 큰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이 더 이상 바닥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 금융 이 DeFi의 경우 이 310만 개의 이더가 고정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 포 보상금의 83%를 차지한다라는 소식인데요. AR 캐리 인베스트의 암호화폐 분석가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가 받는 보상금은 전 세계의 포 블록체인에 걸쳐 지급되는 급여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조사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는 블록을 채굴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1,5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지불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불받은 보상액의 대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이 보상금 전체, 그러니까 채굴을 그만큼 비트코인에 많이 쏠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의 채굴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서 포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놓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쪽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많은 채굴 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과기정통부 올해 블록체인 육성에 343억 원을 투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R&D 예산으로 37%가 증가한 지금 16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오는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2020년 블록체인 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공공선도 이 시범 사업들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찰청에서도 있고요. 농촌진흥청,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들어가 있고, 각 시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적으로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이 서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차 실내 플랫폼 구축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특별 자치도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그 국가에서의 지원들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BXB와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BXB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BXB는 국내 최초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KRWB를 개발한 업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바이낸스는 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현지 법인 설립 등의 노력에 이어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펀저 바이낸스 대표는 암호화폐 글로벌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투자는 아시아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는 시장인 한국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한국을 또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한국 투자 파트너인 BXB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 이 BXB는 현지 기업으로 한국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제휴로 한국 시장에 의미 있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원 전망을 많이들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낸스는 미국 달러, 유로 등 19개의 법정 통화 기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통화와의 또 연결성들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리플의 XRP가 지금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XRP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의 변론이 지금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판결은 추후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변론을 하면서 이 리플의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소송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XRP 투자자인 원고가 있는데요. 이 원고의 주장은 XRP는 증권에 해당하고 미등록 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또 리플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끝없는 ICO를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XRP 리플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XRP는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는 이유들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우선 여기 이제 첫 번째는 XRP가 리플랩스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오픈소스 기술이다라고 하고 있고 XRP를 보유해도 리플랩스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점 그리고 XRP가 국제 송금 등에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인 점 등 세 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판결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이 증권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곳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만약 증권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XRP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증권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미국 내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RP가 이라면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한 일부 대체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XRP에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게 소송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 기사만 보고 여러분들이 사야겠다라고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공부, 생각들을 꼭 하시고 투자 판단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꼭 공부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